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24입니다. 취임 후 처음 맞은 현충일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애국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편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순국선열,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한 추념식.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국민의 애국심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애국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독립운동가와 6.25 용사, 베트남 참전 용사, 파독 광부와 간호사, 청계천 여성 노동자까지 방법이 달랐을 뿐 모두가 애국자였다며 애국의 좌우 노소가 없었던 것처럼 국민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애국의 역사를 통치에 이용한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쟁의 경험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던 이념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습니다. 보훈이야말로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길이라며 국가보훈처 위상을 높여 유공자와 그 가족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에 이어 서울중앙보훈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있는 유공자와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청와대가 사드 추가 배치 보고 누락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국방부는 환경 영향 평가를 원점 재검토하고 사드 책임자도 조만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사드의 연내 배치 완료는 어려워졌습니다. 장성호 기자입니다. 청와대의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국방부는 환경 영향 평가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를 고의적으로 줄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에서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로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더 높이라는 그러한 지침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러한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현재 성주기지에는 사격 통제 레이더, X밴더 레이더와 발사대 2기만 배치돼 초기 운영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외관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발사대 4기를 성주기지에 추가 배치하기 위해 대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할 경우 1년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당초 목표로 했던 연내 배치 완료는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청와대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해 사드 배치 실무 책임자였던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을 육군정책연구관으로 전보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강경화, 김동연, 김희수 새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시한인 오늘까지도 여야의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김준형 기자입니다. 야당은 각종 의혹이 제기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장전입, 이중국정, 그다음에 대국민 거짓말만 해도 이게 상당히 위중한 것이고 인사청문회에 지금 설 수 없는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좌우 0.04 중등도 근시로 보충력 처분을 받았지만 5년 뒤 행정고시 합격 후 신체 검사에선 시력이 좋아져 현역 입대 회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모친 명의의 판교 아파트 투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서면 답변에서 통진당이 북한의 적화 통일에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으로 통진당 같은 반헌법 단체가 나와도 인정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들의 투기 목적 분양 등 부동산 의혹들도 불거졌습니다.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점수 조작 의혹이 있는 부인의 영어 강사 채용이 제2의 정유라 사건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에 이어 진원지로 추정되는 전북 군산의 종개농장은 물론 이 농장에서 오골개를 산 경기 파주와 부산 기장군도 고병원성으로 확진됐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의 한 토종 땅 농장. 인근 농가가 며칠 전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오골개에서 AI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살처분이 한창입니다. 처음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농장 외에
추가로 3곳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반경 3km 내 가금류 12만 마리가 살처분되고 있습니다. 하니까 어이가 없죠. 닭을 그래도 잘 키우고 소득도 잘 나고 아무 이상 없이 키우는데. AI 발원주로 추정되는 전북 군산 종계농장은 어제 H5N8형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 농장에서 오골계를 사간 경기도 파주와 부산 기장군 등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곳은 4개 시군 5개 농장으로 늘어났고 양성 반응을 보인 농가도 7곳에 달합니다. 방역이 취약한 전통 시장이나 소규모 농가 단위를 통해서 전염이 되지 않았나 이런. 전북 익산에서는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토종닭 가운데 7마리가 폐사해 AI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시장 상인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AI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린 데 이어 오늘 0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농장과 종사자, 차량 등에 대해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빅뱅의 멤버 최승현 씨가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최 씨는 어제 오전 소속 부대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추정되는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평소에 먹던 우울증 치료제를 과다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르게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20대 여성과 자택에서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인도 없는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서 하루 평균 2명 이상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는지 조국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던 차량이 길가에서 갑자기 나타난 여성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또 다른 여성 역시 빠른 속도로 이면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을 보지 못해 사고를 당합니다. 모두 도로 폭이 좁은 데다 인도가 따로 없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좁은 곳들입니다.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니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피해서 다녀야 되고.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까지 많이 있어 차와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실제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폭 9m 미만의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지난 3년간 2,300여 명, 하루에 2명꼴입니다. 도로가 좁고 복잡해도 별도의 제한 속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보행자 통행 우선권이 보장되지 않아 사고 시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가 책임을 나누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겠고요.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겠고. 보도가 따로 없는 도로의 사망자 수는 보도 차도가 분리된 도로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보도가 없는 경우 일단 바닥 색깔을 달리하거나 요철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지금 대부분 지방에 반가운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세찬 비가 내리고 있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 산지와 서해 섬지방, 전북 군산과 무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제주 산간에 최고 60mm 이상, 경기 북부와 남해안에는 10에서 30mm가량 비가 오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전국에서도 5에서 20mm가량이 더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종일 선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 서울이 22도, 전주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안 남해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3,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내시였습니다. MBC 뉴스 24를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